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지금 하도록 할게요. 빨리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문제 펼쳐보세요. 100점 맞았어, 100점? 그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응? 죄송하지? 그러니까 아주 불순한 학생이네. 다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자네는 다 맞았어? 그래, 예의가 있네. 예의 없는 것. 한 주 동안 내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참았어? 엄청 힘들었지? 저녁이 만들었어? 아니었지. 좀 힘들었다고 좀 해라. 그리 하여튼 내내 엄청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다 맞았다는 거, 예의 없는 이 친구도 열심히 잘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또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이 마이크는 그 볼로기가 탐내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 전혀? 사용하시다가 안 하시는데요. 한번 사용해봤어? 아이고, 정말. 그래. 근데 왜 이거 사용하게끔 했을까? 왜 이거, 그럼 볼로기가 걸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게 늘어났구만. 몇 시간 썼는데? 그래. 볼로기. 지는 이거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이게 마이크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마이크 있어야 이거 알 거 아니냐. 자, 1번에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고소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력자의 미성년자는 범인을 고소할 수 없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무능력자 있잖아요. 여기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법률 행위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말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죠. 그리고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뭔데요?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과는 다르거든요. 따라서 행위 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고유권 맞죠, 고유권. 이거 대리권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 독립 대리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고유권이다. 좋아요. 법정 대리는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딸이, 미성년자의 아들딸이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똑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고유한 고소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아버지 어머니 고소권은 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고소할 수 있는 거죠. 또 법정 대리인이 한 고소를 그 아들딸은, 미성년 아들딸은 취소도 못합니다. 왜? 아버지 거니까요. 됐죠? 3번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직형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른인데요. 제가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제가 사망했다면, 제가 죽었다면 그때는 나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 자매가 그 범인을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고소하지 말라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죽었다면 그때는 그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해서 고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같이. 그 다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 친족인 경우에 아주 그 험악한 사건 이야기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고소권을 갖는다고요? 피해자의 친족. 근데 그 피해자의 친족의 고소권도 고유권이거든요. 고유권.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스토리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험악한 그런 어떤 전에 그 뉴스는 아니고 그 보도가 되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생모가 나타나서 고소하려고 할 때 네가 뭐 엄마냐? 네가 왜 고소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고 하면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죠. 예. 이 생모도 친족에 들어가고 명시하는 사유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됐습니다. 자, 2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불신검문. 자, 불신검문 행정경찰 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연히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서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어때요? 틀리죠, 그죠?
우리 불신검문할 때 당연에게 불리하다, 불신검문 대상자 말이죠.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여러분 그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앞을 가로막는 거. 우리 불신검문할 때 그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전개시킬 수 있거든요. 그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는 상당한 방법이 뭐냐? 앞을 가로막는 것. 예, 앞을 가로막는 건 됐죠? 적법한 불신검에 해당한다. 맞죠? 자, 4번에 질문 시 흉기 소지 조사,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규정이 있죠? 흉기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죠. 흉기.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일반 소지품은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학자들은 일반 소지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은 흉기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고소. 자, 1번에 자, 1번 지문 여러분, 우리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법 문화, 윤리, 전통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입법자들이 정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입법 형성권, 즉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효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위로 고소를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죠. 비속은 고소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합리적인 차별이고 따라서 평등권 침해 아니라는 것까지 더 알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 범인을 안 날부터 6달이죠. 그죠? 범인 안 날부터. 그래, 범인을 안 날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단지 범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고죄가 6달이니까요. 비친고죄는 고소기한 없잖아요. 이게 친고죄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친고죄라는 확정적인 인식. 또 하나, 이게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언제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자, 범인과 범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범죄를 안다는 것은 이게 친고죄라는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언제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최종의 범죄가 종료했을 때 그때 드디어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의 범죄가 종료돼야만 그때부터 고소기한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포괄일죄 중간에 범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고 최종의 범죄가 끝났을 때 그때 범죄를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지 이거? 이게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요. 3번은 이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여러분 기간을 정해서 고소할 수도 있죠. 기간을 정해서 고소했을 때 그 기간 중에 범해진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고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죠. 4번은 우리 참고조사요. 우리 참고조사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를 했다고요. 이게 과연 적법한 고소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가능하죠. 예, 구술로 고소했고 구술로 고소하면 조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 없거든요. 독립된 별개의 어떤 그런 조서에다가 적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고인 진술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건 적법한 고소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4번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범죄 간접적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간필은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어때요?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맞죠? 그죠? 직접 피해자만. 직접 피해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의 보호법익의 주체 또 범죄 행위를 당한 범죄 행위의 객체가 된 자. 이런 사람이 직접 피해자죠. 됐죠? 간접 피해자는 누가 있습니까? 뭐 채권자 같은 거. 그냥 처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 그 남편이라든가 남편이 모욕을 당한 경우에 그 아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접 피해자가 되겠다. 그죠? 간접 피해자에게는 고소권이 없죠.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으로서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구별돼. 그렇죠.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한 고소를 받은 검사 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는 것. 예, 옳은 질문입니다. 있다 하면 틀리겠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구술에 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이 대리라는 것은 우리 형사 절차에 있어서 대리라는 것은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고소할 때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구술 다 되고 위임장 제출한다거나 대리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럴 필요 없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 고소인이 범인의 한 날부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의 한 날부터입니까?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의 한 날부터 6달 내에 대리 고소인이 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 5번 문제. 자, 경찰 수사권과 관련한 형소법, 검찰처법 규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사법경찰 관리로 하여금 범죄 사에 있어서 소관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검찰처법 53조는 삭제되었다.
여러분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휘감독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법 53조의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자, 오늘날 이런 표현은 맞지 않죠. 그래 검찰청법의 상명하복은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게 틀리네, 그죠? 독자적으로 일단 수사를 개시 및 진행은 할 수 있도록 단 검사가 지휘를 하면 이에 따라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여러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근데 거의 대부분 뭐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경찰 측에서 지휘를 받아 이 수사해야 한다. 이게 지휘를 받으라는 이 말을 빼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뺀 겁니다. 그런데 196조 2항에 모든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196조 3항에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독자로 수사를 개시 및 진행은 하되 지휘가 있으면 따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틀리고요. 3번에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대통령령 맞죠? 법무부령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송부를 해야 검사가 이것을 검토하고 지휘 감독을 할 거니까 그렇죠. 사건 독립론에 관한 긍정설 논거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1번, 2번, 3번은 다 긍정설 논거 맞습니다. 그죠?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 전문가는 아니다. 예방과 진압 수사는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냐.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 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 이거거든요. 자, 4번 경찰 사건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 관리 자질 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 분권화 등의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자, 이 4번이요. 4번. 4번. 자, 이 4번은 뭔데? 이거는 시기상조론이에요. 시기상조론. 이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좀 빠르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이제 사건 조정이 이제 논의가 되면 이번에는 지방 분권화, 자치 경찰 이것을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은 사건 조정이 뭔가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동안에는 지방 분권화, 이 자치 경찰 있잖아요.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치 경찰 이야기도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형태든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다음 7번. 함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함정사. 우리 예의 없는 것이 왜? 샤프필 고장났어? 자, 이거 네가 써. 됐지? 오케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다 줄게요. 여기 샤프필 하나 있는 거야. 샤프필 고장났어. 아니 내가 가만 보니까 100점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게 예의 없는 건 아니가 예의 없는 거. 근데 샤프필 이게 샤프필 연필이 그게 당돼가지고 샤프심을 한 개 이게 아주 소중하게 참 열심히 하는 놈은 다르네. 샤프심 이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 하나씩 집어넣는데 지금 통으로 집어넣다가 안 되니까 하나씩 밀어 넣지. 왜? 잘 안 들어가. 내가 고쳐줄게. 나중에 가지고 와봐. 계속 눈에 띄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 7번 할 거죠. 7번 함정사. 여러분 함정사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는 있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근데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결합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 위법하고. 자, 이러한 함정사에 기한 공세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무효다. 그렇죠. 범위 유발형 함정사요. 오케이. 자, 이번에 노래방 도움이 나옵니다. 노래방 도움이 나오면 그 사이에는 오답을 걸지는 않습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나오면 맨 마지막으로 와서 함정사에 당하지 않는다. 틀리죠. 함정사에 당하죠. 노래방 도우미요. 자, 3번에 유인자가 수사기관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여러분 관련을 맺지 않았답니다. 관련을 맺지 않았다면 맨 뒤로 가야 되죠. 위법한 함정사에 당하지 않는다. 어때요? 관련을 맺지 않았다면 위법한 함정사에 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이요. 여러분 여기에 자, 4번 지문의 맨 밑에 줄 바로 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유인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죠. 그죠?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습니다. 이거 답은요. 앞번에 그 노래방 도우미입니까? 노래방 도우미는 이거는 위법한 거잖아요. 범위를 유발시킨 거니까 이거죠. 그 다음 8번 문제. 함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함정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사견이 사소이라 결약되어 있어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사방을 말하는 것이다.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맞죠? 그다음 면번.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사기관이 사소를 결약되어 있어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는 위법할 것인가. 자, 이런 위법한 함정사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물어보건 어떤 주제이든 간에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D번에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았으니까 위법한 함정사는 아니다. 맞죠? 그다음 D번에 위법한 함정사에서 기한 공소행위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다. 맞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 9번. 수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은 공소되기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시작되고 그렇죠. 기소로 인해서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피내사자 지위가 피해자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뭐로 바뀌어?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죠. 피고인으로. 내사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근데 범죄를 인지하면 그때 뭐로 바뀌어? 피의자로 바뀌는 거죠. 피내사자, 그다음 범죄 인지 수사로 넘어가면 피의자, 그다음 기소가 되면 피고인, 확정되면 수형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변사자는 범죄 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의 금시는 검사의 명에 의해서 사경관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검사가 명을 하면 사경이 할 수 있잖아요. 사경은 대행 금시권자다라고 하죠.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변사체 금시. 자, 이건 주체는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변사체 금시할 때 영장은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수사에 단서니까요. 근데 금시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로 넘어가죠. 수사로 넘어갔을 때 살펴보는 것을 뭐라고 해? 금정이라고 합니다. 금정. 근데 금정은 대물적 강제수사란 말이죠. 그래 뭐가 필요해? 영장이. 근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금정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지품 검사는 불신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서 범죄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소지품 검사는 범죄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맞죠? 소지품 검사는 불신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서 범죄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 맞고. 다음 4번에 자동차 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경계검문은 예방과 검거 맞죠? 긴급 수배 검문은 특정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문이고요. 그다음 10번 다음 중 함정사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자 1번에 부축백이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거는 기회 제공이니까요. 위법한 함정사로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 2번에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거는 뭔데?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위법한 함정사로 보기는 어렵죠.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사로 보기는 어렵다 맞고 노래방 도우미요. 위법한 함정사로 보기 어렵다 틀리죠. 노래방 도우미는 위법한 함정사입니다. 자 11번 함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뭐냐. 함정사는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사방법만을 의미하는 거다. 어때요?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함정사가 아니죠. 그래 틀리고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소를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은 맺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맺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사소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맺거나라고 하니까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소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지 않았으니까요. 위법한 함정사가 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될 수 없죠. 위법한 함정사는 공소기각 결정 아니죠. 공소기각 판결. 오케이. 위법한 함정사에 한 공소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다. 맞네요. 그죠? 자 12번 불신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경찰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렇죠. 불신검문 대상자는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미 행해진 범죄나 또는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가 불신검문 대상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찰관이 불신검문을 위해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해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렇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되고요.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는 없죠. 예, 3번도 옳고요. 4번에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죠.
자, 13번에 형소법상 고소권자 아닌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권자 아닌 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친족. 그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이 바로 이게 간접적 피해자니까요. 고소권이 없겠죠. 나머지는 다 고소권이 있잖아요.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 해당되죠. 자, 14번. 다음 중 팔레이트드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이 뭐냐. 자, 위법한 함정사인지 여부는 맨 뒤에 종합하여 판단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요. 위법한 함정사와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고. 자, 3번에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무죄 판결해야 한다. 아니죠. 공소기가 판결입니다. 자, 4번에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자,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됐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일단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뇌물을 줄 생각이 없는데 뇌물을 주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것처럼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뇌물인지 알고 그걸 받아서 먹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제 뇌물수재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놓고 나 자기는 뇌물수재 범하지 않았더니 왜 범하지 않았어? 박쌤이 내한테 뇌물을 줄 생각이 없었다. 함정을 팠다. 내가 함정에 팠다. 난 뇌물수재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판사가 니 그거 뇌물인지 알고 니 먹은 거 맞나? 아, 맞죠. 뇌물인지 알고 나는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이 새끼야, 그러면 뇌물수재 한 거 맞지? 이 새끼가 진짜 새끼 막 쳐라. 이렇게 된 사람. 알겠죠? 씨는 뇌물인지 알고 받아먹었죠. 대가성있는 뇌물인지 알고. 그래서 이 함정, 이 교사라는 이 사정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이 사정이 뇌물을 받아먹은 이 사람의 뇌물수재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5번에 고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법정 대리인 고소할 수 있죠. 왜? 고유권이니까요. 고유권이니까. 그 다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맞고. 자, 명예훼손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친족 또는 자손. 틀립니다. 이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사망했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가야 되죠. 친족 또는 자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로 가야 되죠.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아요. 이 친구가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나만 고소권을 갖는데 내가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의 배직형이 고소권을 갖는 거고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친구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이죠. 이런 경우에는 나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을 갖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다음 4번인가요? 친고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신청했으면 검사는 10일 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분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신청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권자를 지정한다. 맞죠? 그죠? 검사가 고소권자 된다 하면 틀려요. 또 검사는 10일입니다. 이 7로 바꾸면 틀려요. 자, 16번.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맞죠? 범죄 밝히고 범인 잡고 증거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니까요. 그 다음 니은반에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은 소초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고소나 고발은요 소추조건 즉 수동조건입니다. 범죄 성립의 요건 수사의 조건도 아니죠. 여러분 친고죄나 측고발 사건은 고소 고발은요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소추조건 수동조건이에요.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수사가 되고 여기 기소 그 다음에 법정에서 다투는 거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수사. 자, 우리 친고죄나 측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요. 여기 수사를 시작할 때는 자 고소 고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고소 고발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가능성만.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해? 친고죄 측고발 사건의 경우 이런 고소 고발이 필요하죠. 고소 고발은 기소할 때 필요한 겁니다. 소추조건, 소동조건이란 말이죠. 수사를 할 때 뭐만 있으면 돼? 고소 고발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가능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고죄나 측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사유 조건이란 말이죠. 고소 고발이 아니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서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했다면 위법사가 되는 겁니다.
고소 고발은 소추 조건,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사회 조건은 아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니언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면 위법하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뒤열번에 여러분 그 조세범 처벌법 직고발 사건입니다. 네, 고발에 앞서서 수사를 하는 거 가능하고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한 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공소하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사를 쭉 진행했고요. 고발 없어도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합니다. 기소를 할 때는 직고발 사건에 뭐가 필요해? 고발이 필요하죠. 이 고발은 기소하기 위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검찰이 세무서장한테 고발 좀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고발을 하니까 기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받아서 기소했으니까 고발 있고 기소해서 전혀 문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소의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17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가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죠. 그 다음 우리 불신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지? 그런데 이미 불신검문 대상자가 불신검문을 당하는 자가요. 그 불신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검문을 하려는 것이 범죄에 관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해도 되는가? 된다는 거죠. 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불리하거나 교통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 질문하기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검문자는 그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맞죠. 그 다음 신분증을 교반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라고 했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현행범 체포를 공부해보면 이 판례를 다시 공부하게 돼요.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정에 지하 주차장에 술에 많지 않은 사람이 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경찰이 불신검문을 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를 했거든 이놈이. 그리고 이제 신원 확인하려고 경찰차로 가고 있는 사이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막 내려와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욕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경찰이 불신검문 하겠다고 어깨를 붙잡은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적법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현행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행범.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죠. 현행범. 근데 현행범인을 잡기 위해서는요. 체포의 필요가 있어야 돼요. 체포의 필요성이. 오늘 우리 다 할 겁니다. 이건 예습. 언제 체포가 필요할까요? 뭐 도망칠 염려라든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잡아놔야 되겠죠. 도망 못 가도록. 이게 바로 체포의 필요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놈은 지금 신분증을 제시했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한 놈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신분증을 제시했으니까요. 또 주민들이 막 보고 있었다고 했죠. 욕을 하는 것은. 이 주민들이 다 증거거든요. 이 증거 인멸의 염려도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날 밝으면 인지해가지고 임의수사를 진행하면 돼요. 임의수사를. 그래서 검사에게 사건 넘기고 근데 검사가 기소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현행범 체포하겠다 어깨를 붙잡은 것은 위법입니다. 자, 18번에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대갈 자유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불신검문요. 거절할 수도 있고 임의동행은 언제든지 경찰관서에 대갈 자유가 있고. 자, 이번에 경찰은 불신검문 시 대상자의 의복이나 소지품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임의동행한 경우에 6시간 초과에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6시간 초과에 머물게 못합니다. 6시간까지만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6시간까지 구금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 4번. 경찰관 갑이 불신검문 중 현행범인 아닌 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거절하고 갑이 강제로 현행하려고 하자 을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갑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여러분 현행범인 아닌 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을이 거절한다. 현행범인 아닌 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거절했다. 거절을 가정하잖아요.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우리 공무집행방해죄는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니까요. 아예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속유죄 해당성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 19번에 다음은 전문사 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검사는 공소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권 그리고 신청,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해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직권 신청,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맞죠? 그죠?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 하면 틀리겠죠. 미연번.
전문사 자문위에는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이나 의견을 줄 기회를 주어야 하죠. 줄 수 있다. 틀립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출제되었던 형태는 우리 국가직에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틀리고요.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 자, 디귿번에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디에 한다고요? 고검장한테 상급 간수로 가는 거잖아요. 고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지검장 했으니까 틀립니다. 20번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는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피해 사실의 신고는 피해 신고죠. 고소 아니다. 맞고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이거 어때요?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자, 인정될 수 없습니까? 고소능력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고소능력이 있을 수 있죠.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에 대리고소가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 하나 되었을 이내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고소 효력이 미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를 공범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공범. 여러분 공범은요. 한만 고소해도 그 고소는 공범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끊겼다가 그랬지. 볼록이가 어디 있어서 그래. 이 볼록이가 이게 좀 느슨해. 볼록이가 크잖아요. 머리가.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오늘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